자, 같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라고 했어요. 값을 바꾸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는 읽어보시고 지우셔도 됩니다. 얘도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국 A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B라고 하는 변수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몇 번째 줄이에요? 5번째 줄이겠죠. 여기 클래스나 메인 메서드 이거는 뭐 의미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 안에가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얘예요. 얘 5번째 줄.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말로 해볼까요? 네,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라는 변수 공간이죠.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한 거죠. 얘는 선언까지 밖에 안 했으니까 실제로 값을 넣어주는 초기화 과정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얘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A라는 변수 공간에 O라는 값을 넣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항상 머리에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B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실제로 입 밖으로 말을 내뱉으셔도 좋고요,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머리에서 한 번은 이 문장이 스쳐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자, 이렇게 해서 변수 두 개를 결과적으로 변수 두 개 선언하고 두 개 다 값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A에 뭐 들어있어요? 5 들어있죠. 그럼 얘 출력하면 결과가 A:5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네, B:10이 나오겠죠. 여기선 이제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활용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출력을 했을 때 결과가 5, 12라고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해주고 나면 이걸 했을 때 똑같은 출력문이잖아요. 이걸 이 밑에서 했을 때 결과가 A:5가 아니라 A:10이 나오면 된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B:10이 아니라 B:5가 나오면 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결과가 안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서 출력한 이 두 줄이랑 여기서 출력한 이 두 줄이 같은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출력된 결과가 변수 값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은 A한테 10이라는 값을 넣고 B한테 5라는 값을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순수하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를 사실 제일 많이 하세요.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아예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순수하게 첫 번째로 해보시는 시도가 이래요, 보통.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죠. 자, 이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어쩐지 색깔이 이상하더라. 시켜보면 얘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건데 얘가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왜 A한테 B를 넣었고 B한테 A를 넣었으면 서로 값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B는 값 뭐였어요? 여기 10이죠.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B한테는 A 넣었으니까 A 값 뭐였어요? 원래는 5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됐다면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겠죠.
근데 이게 안 됐으니까 지금 B한테도 여전히 10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작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위에 A가 5를 갖고 있고 B가 10을 갖고 있는 거는 인지를 해 주시고요. 줌을 여기다 당겨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퀄 마크 좌변. 그럼 얘는 변수죠. 자, 그러면 A라는 공간이잖아요. 위에서 만들어 놓은 A 변수를 재활용한 거죠. A라는 공간에 지금 누굴 넣으려고 해요? B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한테 원래 뭐 들어있었어요? 5 들어있었죠. 근데 5 너 나가,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이 B는, 여기서 쓰인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러면 이 B는 결국 이거니까 여기에 5 너 나가, 나 10 내가 들어갈 거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A를 출력했을 때 A 콜론 10 잘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줄 볼게요. 이거 하고 났으면 코드 위에서 아래니까 당연히 얘 만나겠죠? 이거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여기 이퀄 마크 좌변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이죠. 왜 10이냐? 바로 윗줄에서 A가 갖고 있던 값을 바꿨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5라는 값을 너 나가, 그리고 내가 들어갈 거야 했잖아요. 더 이상 A는 5라는 값을 몰라요. 덮어 씌워졌으니까. 그래서 A는 1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B에 들어가는 A, 여기 값은 그냥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여전히 10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안 돼? 그럼 반대로 해야겠다. 얘를 아래로 가.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방식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하면 A랑 B랑 둘 다 5가 나오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B 변수죠. A 값이에요. 여기 5죠. B의 값을 5로 잘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잘 나와요, 5로. 근데 A 변수죠. B 값이죠. B의 값이 바로 윗줄에서 바뀌었죠. B는 더 이상 10이 아니라 5였어요. A한테는 여전히 5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5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두 방법이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A랑 B가, 변수 A랑 변수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변수 A 위에서 만들어 놨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A 재활용한 거잖아요. A 변수 공간 재활용. 그래서 공간을 하나 다시 불러다 놓고서 여기다가 너 이제부터 10회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A가 갖고 있던 5라는 값은 어디 가요?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리고 A는 이제부터는 10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B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공간 재활용이죠. 변수 B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재활용을 해서 불러다 놓고 너 이제부터 5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 사라질 거고 5로 덮어 씌워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예상 출력값 A 콜론 10, B 콜론 5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저한테 중간중간에 질문 주신 분들이 두 번째 문제 푸는 방식대로 첫 번째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변수들이 갖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그냥 스위칭한다, 스와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무에서 엄청 의식하고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겼을 뿐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아까처럼 지우도록 하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아까랑 완벽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변수 이름도 똑같고 값도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 붙은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코드를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라고 해요? 네, 숫자랑 사칙 연산 사용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방식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였죠. 값을 바꿔줬어요.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예요? 숫자죠.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 방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사칙 연산을 쓰지 말란 얘기는 이거였어요. A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기서 A 뭐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이게 왜 10이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변수죠. 공간 재활용. 값이죠. A가 원래 갖고 있던 값 뭐예요? 5죠. 플러스 이게 뭐예요? 5죠. 5 플러스 5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칙 연산도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겁니다. 이 방식 쓰지 말라고. 이렇게도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A 한 번 넣으면 이거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아니다, 밑에서는 이게 아니지. 잠깐만요.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단순히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값의 변화를 준 거라서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나오죠. 근데 사칙 연산, 덧셈 연산이 쓰였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머리를 싸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뭐야. 자, 제가 지금 잠시 한영이 바뀌지 않았어가지고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비율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변수는 공간이라 그랬죠. 이게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컵을 그려 놓은 겁니다. A라는 변수 공간, 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B라는 변수 공간, 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O라고 하는 음료수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놓고요. 얘를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컵 두 개인데 음료수 각각 따로 들어있어요. 음료수가 섞이지 않게 이 컵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반대로 바꿀 수 있나요? 컵 두 개로는 안 되겠죠. 지금 딱 이 상태만 있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음료수가 섞이지 않고 서로 진짜 온전하게 뒤바뀔 수 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음료수 하나를 던져놓고 얼른 다른 음료수를 부은 다음에 빈 컵에다가 받는다. 우리는 지금 소림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음료수 두 개를 쉽게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필요해요? 네, 새로운 컵 하나만 있으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컵을 C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게 아니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A가 가지고 있는 5라는 음료수 혹은 B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음료수 둘 중에 누가 여기에 담기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일단 둘 중에 하나를 C한테 옮겨 담아요. 그리고 나서 A가 지금 비어있죠.
B가 갖고 있는 음료수를 A한테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C가 갖고 있는 음료수를 다시 B한테 부으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안 섞이고 바뀌었죠. 자, 우리는 이 그림으로 그렸던 이 과정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드로 옮겼을 때 개념은 여기가 비어있진 않겠지만 그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코드로 옮겨볼 겁니다. 자, 일단 새로운 컵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름은 C라고 지을 거라고 했고요. 얘는 뭐 그냥 아무거나 갖고 있으라고 일단 해볼게요. 비어있는 거니까 0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또 여기서 하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고 했으니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자, 새로운 빈컵이에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첫 번째 C한테 뭐 넣었었죠? O라고 하는 음료수 넣었었죠. 그건 A한테 갖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 C한테 A를 먼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가 뭐였어요? A가 비어있으니까 A한테 B 넣었죠. 그쵸? A한테 B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 이제 B가 비었어요. 그래서 C에 있던 거를 B에 부었죠. B한테 C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C가 초기화되는 이 18번째 줄 코드, 얘는 사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뭐 나눠서 한다면 0을 안 넣어도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사실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도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C 만들자마자, C라고 하는 변수 만들자마자 A를 먼저 부어 놓은 거고, 그죠? 그리고 A가 빈 상태에서 A한테 B를 넣은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 변수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로 B진 않아요. 그 개념은 지금 이 그림과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A와 B가 스위칭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어제 프린트 처음 배우고 나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출력 문제 몇 개 풀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변수라는 개념 새로 배우고 나서 변수 관련된 또 문제 간단한 거 2개 풀어봤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거는 그렇다 치되 두 번째 거는 사실 약간의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사실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을 뭘로 키운다고요? 우리는 코드.org랑 경험을 통해 얻어 나가야 돼요. 경험은 뭐 수업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들 수도 있는 단계가 될 텐데,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런 거 저런 거 혼자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뭘로 쌓아야 돼요? 코드.org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신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병행을 해주세요. 수업과 코드.org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정답을 바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복습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정답 2개 올라왔을 겁니다. 정답 보는 방법 똑같아요. 쇼코드 들어가서 여기 메인.점 자바 클릭하면 완성된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풀진 않았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나 잘했구나 하고 본인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볼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건 일단 냅두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출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뭘 배웠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 자바 원 과정은요, 아주 기본적인, 완전 기초적인 문법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잠깐만요. 이제 열흘씩이잖아요. 10일, 10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출력, 변수, 조건, 그리고 반복,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구나. 자바 원 과정에서 이제 객체 요 정도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어느 정도 자바 2에서도 이어서 진행을 하다가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은 리스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다 나열하기는 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추려봤어요. 이제 약간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문법 위주로 하나씩 끊어본 건데, 자, 끝났죠? 출력 다 배웠어요. 물론 진행하면서 새로운 출력 방식을 또 배우긴 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자, 변수도 오늘 배웠습니다. 물론 변수도 나중에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사용을 할 때 변수가 가지고 있는 또 알아야 되는 개념들 추가적으로 설명은 나갈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 오늘 다 했고요, 변수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조건이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조건문 바로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릴 수 있으려나? 자, 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조건문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스위치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 그리고 스위치 이 두 개를 배우긴 할 건데, 이 스위치에 대한 거는 초반 수업에서 아예 안 다뤄질 거예요. 그냥 이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바2 끝자락에서 게시판 만들 때 이거 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따로 안 짚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서 그래요.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어차피 조건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둘 다 조건문의 형태 똑같아요.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이 충족을 하면 어떤 걸 수행하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는 건데, 너무 간단한 문법이고 실제로 사용을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해요. 여기서 사용할 때처럼. 그래서 이때 배워도 늦지가 않아서 뒤로 밀어놨고요. 우리는 이 if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if는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if가 있고요, else if가 있고요, else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if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보면 이 if 영단어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뜻이 뭐예요? 만약이죠. 만약에 뭐 만약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읊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읊었을 때 말이 아주 부드럽게 잘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얘는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법인데 얘가 만약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뭔가 내용이 왔다고 했을 때, 여기 뭐 조건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혹은 거짓이면 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참과 거짓은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 참과 거짓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이 참과 거짓은 우리 아까 기본 자료형 타입 마지막에 있었던 논리형 데이터 타입, 이 불리형 있죠, 불린, 얘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참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true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실이죠, 얘를 fa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true와 false, 이건 조건식에서 true랑 false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거 실제로 내용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true랑 false는 불린 타입의 데이터다, 논리형 데이터다. 우리는 그 논리형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식을 따져 볼 거고, 이 조건을 쓰는 문법의 기초가 if다 라는 거를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지. 다 지우면 안 되고. 자, 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int age 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9라는 값을 넣어 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이 변수는 데이터 19라는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19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데이터죠? 나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죠, 우리는 변수 이름만 보고도. 자, 그러면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age라고 하는 19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는 이 나이 값을 봤을 때 성인에 해당돼요, 미성년자에 해당돼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되죠. 19살은, 그죠? 자, 근데 얘를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 얘는 둘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출력해라 했으니까 얘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해주죠. 성인 출력해, 한 줄 나올 거고, 미성년자 출력해, 한 줄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age,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성인이면 얘만 나오게, 미성년자면 얘만 나오게,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풀어서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이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성인이면, 만약 age가 성인이면 얘가 나오게, 만약 age가 미성년자면 얘가 나오게,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나 출력을 해볼까요? 자, 얘는 그냥 나이,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문자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걸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죠. 자, 자, 얘부터 한번 볼게요. 1 더하기 2 뭐예요? 3이죠. 그럼 이 물음표는 3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아까 제가 이게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과 1은 같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여기서 이제 참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을 우리가 자바에서 쓰고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true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1과 0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거짓이죠? 같지 않죠? 그럼 얘는 거짓일 거고 false라는 말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냥 연산과, 이건 이제 산술 연산이라고 해요. 사칙 연산, 산술 연산 다 가능한 말인데, 산술 연산은요, 명확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계산된 연산의 결과 값을 가지게 되고요, 얘 같다 라고 하는 이퀄 마크 2개짜리 이런 애들은 논리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논리 연산자는요, 값을 true나 false로 밖에 못 가져요. 1과 1은 같애라고, 1과 1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1이다, 뭐 0이다, 3이다 이런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오면, 이런 연산이 오면 무조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왜 열심히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진짜 써보려고. 자, 여기다가 이거 해볼게요. 자, if를 사용하는 문법 이런 거 제가 따로 설명 아직 안 드렸어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 결과, 이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요? 이 결과는 뭐예요? 답은? 아니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식의 결과만. 거짓이죠. 그러면 이 식이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연산이 있으면 연산 먼저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 컴퓨터는 이 자리에 그 식을 false로 바꿔버려요. 계산된 결과가 false니까. 자, 그리고 다시 자, 얘는요 true죠. 그럼 이 논리 연산이 된 결과 이 자리에 컴퓨터는 얘를 남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조건문을 자유자재로 쓸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연산을 해서 그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놓고 이 자리가 true가 남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게 if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age가 이거부터 해보자. 20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이 age는 지금 현재 값이 뭐 들어있어요? 19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연산된 결과는 뭐겠어요? true가 남겠죠. 20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미성년자의 경우니까 이렇게 코드를 넣어버리면 자, 결과를 한번 예상해보세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는 나이 콜론 19 나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여기 빼고 얘랑 얘가 어떤 순서로 둘 다 나올지 하나만 나올지 이런 걸 한번 예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상과 일치하시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성인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age의 값이 바뀌었죠. 얘도 결과를 잠깐 예상해 보세요. 실행을 시켜보면 미성년자는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 age의 값에 따라 성인이면 성인만,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만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둘 다 나왔고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한 발짝 나아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만 살짝 변화를 줘서 성인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만 넣어준다면 지금 이거부터 해보죠. 결과를 예상해보세요. 성인이 안 나오겠죠. 자, 왜냐면 제가 이 조건을 수행한 결과가 이 자리에 결과가 true가 남았을 때에만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비교를 해보죠. 여기 15래요. 그러면 먼저 이거 변수부터 치환한다고 했죠. 15. 그리고 이 조건을 봐요. 얘는 참이죠. 그럼 이 자리가 true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true가 들어왔네?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일단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밑에 코드를 내려가려고 봤더니 뭔가 더 없어요. 그리고 중괄호를 빠져나가죠. 그럼 일단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나서 다음 줄에 만난 게 얘예요. 얘를 또 보는 거죠. 여기 들어와요. if를 if네? 조건문이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건식을 또 봐야 돼요. 여기 15잖아요. 15가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이제 거짓이죠. 그럼 이 자리는 일단 이거부터 차근차근 15로 바꿔놓고 보니까 얘는 거짓이더라. 그럼 false가 되는 거고, 여기가 true일 때만 실행을 한다고 했으니 얘는 false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안에다가 열심히 뭐 엄청나게 적어놔 봐야 얘가 false면 이 안에 있는 거 안 해요. 물론 이렇게 쓰는 건 에러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지만, 네. 자, if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만약 다시 돌려놓고 조건을 이렇게 놓고, 자, 읽을 겁니다. 만약 age가 20보다 작으면, 지금 그거잖아요. 작으면 이라고 물었는데 이게 참이래요. 얘가 true가 되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만약 age가 20보다 작지 않으면 얘가 false가 될 거니까 이 if 중괄호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예 안 한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다음 거 만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지금 순서를 위아래를 바꿨거든요. 성인이 위로 오고 미성년자가 아래에 있는데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왜냐면 순서에 상관없이 어차피 이 조건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할 거니까. 그쵸?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if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